정오 종합뉴스. (10월 2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서강대학교 교수 91명이 국정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우유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임직원들에게 직원 월급의 일부를 우유와 유제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업체 카카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우리 측에서 간 이산가족 389명은 오전 8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에 속초를 출발해 북측 출입국 사무소에서 통행 검사를 거쳐 12시 40분쯤 금강산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단체 상봉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약 2시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가족들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대학 교수들이 집필 등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서강대학교 교수 91명이 국정화 결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상우, 조범암, 최기영 사학과 교수 등 서강대 교수 91명은 어제 역사교육의 상식 회복을 위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엄정화돼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는 현 사태와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국정교과서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정부를 향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이미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이미 편성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의결했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고 복수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정부 책임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지만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내에서 비밀 작업 수준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의 심의 의결을 이어갑니다. 특히 기재위의 경우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특별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야당이 교과서 문제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시키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예산 심사가 아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국정교과서는 한시적이라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시민사회 역풍이 워낙 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대통령 때문에 끌려 들어간 국정화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개인적인 장관의 소외도 포함이 된 것 같다면서 황우여 장관이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 때 국정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동해 민생 문제를 비롯한 포괄적인 전국 현안 논의에 나섭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교과서 문제로 의제를 정한다면 회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최근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야당 측에서 제기될 전망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원내대표에게 이날 회동 제안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화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경찰청과 기무사령부에 이어 오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이 또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됐던 국정원 현장 검증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며 반대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업체 카카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 사찰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검찰과 합의해 감청 협조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적 불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눈치만 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1리터에 1,4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10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499원 5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4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7일 1,499원 25전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국제유가가 1배럴에 40달러대 중반에서 안정된 가운데 최근 몇 달간 오름세였던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직원 월급의 일부를 우유 등 유제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우유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임직원들에게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 원, 임원들은 200에서 250여만 원 어치의 유제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강제로 월급의 일부를 제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제품 지급이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반강제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령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들고 기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6,500여 명으로부터 11억 5천만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운영자 42살 박모 씨와 범행을 도운 지체장애인 43살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실제 장애인에게 지급된 건 690여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1억여 원은 자신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낳아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산모가 고의적인 원정 출산 혐의가 드러나 미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장 씨가 임신 32주 이상이면 비행기에 탈 수 없는 규정을 피하려고 임신 기간을 6주 줄여 30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륙 직후부터 진통이 시작됐지만 승무원들에게 미국 영공에 진입했는지를 물으면서 아기를 낳지 않고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를 맞아 단체로 참배했습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오늘 오전 도쿄도 지요다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로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가을 제사에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무를 복납했으며 강요 가운데서는 다카이치 총무상과 신임 이와키 법무상이 직접 참배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설치한 등대를 놓고 중국과 주변국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등대 건설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현상 변경 행위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베트남도 중국의 등대 완공이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남중국해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등대 건설로 남중국해를 지나는 선박에 항로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간시설 추가 건설 의사를 밝혀 주변국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만큼 심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심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도 회유나 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해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이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이 됐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 데이터가 결합한 복합 상품이 늘어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라 인가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숫자가 고학력 인력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는 2000년대 초 100만 명에서 올해는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수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3도입니다. 이상으로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